시작하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제가 오늘 먼저 이렇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비욘디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평발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발의 치료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평발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 관절 고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의 모양을 구분하는 거는 정형외과적으로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치료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발의 모양을 구분해서 실제로 그 구분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 치료에 도움을 주는 구분은 제일 중요한 구분은 아치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발에 정상적인 아치가 있는, 발에는 아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측에 보시면 이렇게 아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PPT로 해야 되는구나. 제가 뭔가 실수가 되게 많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의 모양의 구분을 저희가 이제 아치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치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평발은 발의 아치가 낮은 발, 오목발은 발의 아치가 이렇게 높은 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발과 오목발을 구분을 하고 환자분이 거기에 맞춰서 발의 통증이 있다면 저희가 발의 그 아치의 높이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의 아치의 모양에 따른 발의 모양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이 아픈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외견으로 봤을 때 이거는 발의 모양상의 문제, 환자가 평발이거나 오목발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환자분한테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아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요. 실제로 그럼 그 아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왜 이런 게 생겼냐, 뼈의 모양이 다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대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헐렁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CT나 초음파 그리고 MRI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을 때 환자분이 내서 제가 외견상으로 보이는 아치만큼 그 아치 부분이 닿지 않고 걷는지 또는 다 닿으면서 걷는지를 확인하는 조각 검사를 시행을 해봅니다. 여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 환자처럼 아치가 완전히 낮은 평발 환자도 있고 아치가 높은 오목발 환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평발이죠. 그래서 평발에 대해서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저에게 발의 모양의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평발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냐? 제일 먼저 대원칙은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라 이겁니다.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의 가장 기본은 깔창이에요. 그래서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치가 무너져 있는 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본 건데요. 안쪽에 있는 내측에 있는 아치가 높지를 않으니까 발이 무너지면서 뒤꿈치가 밖으로 꺾이죠. 이거를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틀어진 뒤꿈치가 일자로 빡 서게 됩니다. 일단 이런 발 모양을 만들어주면 통증이 많이 줄고요. 그 상태에서 남은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재활 운동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평발을 백날 치료해도 저희가 뭐 실제로 치료가 들었다고 한들 또 이렇게 평발로 걷다 보면 또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평발의 모양을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발의 모양을 잡는 깔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치료가 이제 재활 운동이죠. 재활 운동 중에서 평발에 있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제일 중요한 재활 운동은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이에요.
아킬레스 힘줄이 대부분 평발 환자들이 짧고요.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 보니까 발바닥에도 영향을 줘서 아치가 더 무너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잘 해주면 환자분이 통증도 없어지고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것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나는 계속 아프다. 또는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깔창은 다 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환자분들이 다 깔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평발에 대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깔창을 해서 했는데도 나는 계속 아프다. 또는 깔창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합니다. 수술에는 크게 절골 수술과 관절 유합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수술로 나뉘는데 수술에 따라 교정력이 좀 달라요. 절골 수술이 교정력이 좀 약하고 관절 유합 수술이 교정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관절 유합 수술은 관절의 움직임을 없애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에 해야 될 수술이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발 변형이 크지 않거나 또는 나이가 젊어서 관절 유합 수술의 합병증,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 발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걸을 때 뭔가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관절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유합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은 이 관절을 굳히고 나면 다른 관절이 이 관절이 하는 일, 굳힌 관절이 하는 일을 조금 더 도와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관절이 할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얘가 못하니까 그거를 보상해서 많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 관절에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젊은 환자분들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평발의 변형이 크지 않거나 나이가 젊어서 관절 유합 수술의 합병증이 걱정이, 다 주변 관절에 관절염이 올 것이 걱정이 되는 환자는 저희가 보통 절골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평발의 변형이 너무 커. 그리고 또 나이가 50대 이후여서 지금 이 관절을 굳힌다고 하더라도 평생 별 문제 없이 쓸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관절 유합 수술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결국에는 포인트가 뭐냐. 평발의 변형이 크면 관절 유합 수술하는 게 좋고 작으면 절골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수술은 무조건 절골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관절 움직임을 보존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평발의 변형이 커져서 관절 유합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 또는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일찍 내원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평발의 변형이 크지 않을 때 수술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평발의 절골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저번 또 시간에 지난 시간들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평발의 교정 수술 중에서 절골 수술은 내측주 안정화 수술과 외측주 연장 수술이 있습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과 외측주 연장 수술은 일단 모두 뒤꿈치가 밖으로 이렇게 외반되어 있는 뒤꿈치가 밖으로 이렇게 외반되어 있는 상황은 종골 절골 수술에서 이뼈를 절골을 해서 이동을 시켜서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 외에 무너진 아치를 또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무너진 아치를 올리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엄지발가락 굽히는 힘줄을 이용을 해서 발의 내측부에 있는 이 세 개의 관절을 조여줘서 아치를 강하게 받쳐줄 거냐. 아니면 뼈를 일일이 다 절골을 해서 모양을 맞춰가지고 아치를 맞춰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내측주 안정화 수술, 외측주 연장 수술이 나뉘는 겁니다. 또 그 중심 변형도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고쳐야 되는 변형이 아치를 올리는 거라면 내측주 안정화 수술. 또는 발이 외측으로 꺾여 있는 전족부 외반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되는 게 내 주된 치료의 목적이라면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절골 수술은 관절의 강직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관절을 굳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보다 손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측주 안정화 수술의 모식도는 이러한 평발 상태가 있다고 하면 뒤꿈치가 밖으로 빠져있는 이 후족부 외반을 교정하기 위해서 뼈를 잘라서 안으로 밀고 이 화살표 방향대로 나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굽히는 힘줄, 요 빨간색에 있는 요 힘줄을 엄지발가락에서 떼서 첫 번째 발등 쪽으로 옮겨줘서 이 발의 내측 아치 구성하는 그러니까 내측 아치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을 모두 조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외측주 연장 수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내측주 안정화 수술,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을 이용을 해서 아치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뼈를 다 절골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절골해서 모양을 바꿔주기 때문에 장점은 어떤 기능의 소실이 없죠. 힘줄을 옮겨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기능의 소실은 없지만 외측주 연장 수술은 뼈의 모양을 일일이 다 바꾸니까 수술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뼈의 모양이 바뀌면서 관절이 좀 뻣뻣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의 모식도를 보면 보통 평발 환자들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발이 바깥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아킬레스가 아니고 이쪽에 있는 종골을 저희가 늘려주게 되면 발이 외측으로 꺾여 있는 게 돌아가면서 모양이 회복이 된다.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외측주 연장 수술을 저희가 할 때에는 바깥쪽에 있는 요 종골을 늘리는 거에 더해서 요 후족부 외반은 뒤꿈치뼈를 추가적으로 절골을 해서 요 후족부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것도 교정을 해주고요.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것도 위에 쪽에 있는 발등뼈를 절골을 해서 이 무너진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뼈를 절골을 하고 모양을 바꾸고 하는 수술이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모양이 많이 바뀌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모양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관절이 뻣뻣해지는 게 굉장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 중에서 절골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수술적 치료 중에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수술인 관절 고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 고정 수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관절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뼈와 뼈가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가 연골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마찰이 없게 움직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 몸의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관절에서 모양이 틀어지게 되면 변형이 오게 되는데 평발은 어떤 관절에서 변형이 오면 생길 수 있냐면 이쪽에 있는 거고라 관절, 거주상 관절, 종입반 관절, 즉 발목 아래쪽에서 거고를 받치는 이 세 개의 관절이 관절에서 변형이 오면 평발이 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평발을 교정하기 위해서 관절 고정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관절을 어디를 고정하라고 어디는 고정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관절 고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절 고정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제가 이 세 개의 관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관절의 관절 고정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관절에 있는 연골들을 모두 깎아내요. 완벽하게. 왜냐하면 연골은 뼈가 안 붙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하게 없애줘야 뼈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있는 연골을 모두 깎아내고요. 그 부위에 뼈를 채워 넣어요. 관절은 움직이지 않게 저희 몸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관절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지 않게가 아니라 뼈로 서로 붙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뼈와 뼈가 서로 붙지 않게 연골이 덮여져 있고 주변에 물이 나오고 해서 뼈와 뼈가 서로 붙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기관인데 이거를 사람이 억지로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붙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골을 꼼꼼하게 모두 깎아내고
그 부위에 뼈를 채운 다음에 단단하게 철판과 나사로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이 없어지고 관절을 구성하는 2개 또는 3개의 뼈가 하나의 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통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관절 고정 수술을 할 때에는 대부분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형이 생긴 관절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관절에 있는 연골을 모두 깎아내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뼈를 채워놓고 변형된 관절을 맞춘 다음에 철판과 또는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장점은 강력하게 변형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관절의 움직임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 몸은 이러한 관절은 뼈로 붙지 않게 만들어 놔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뼈로 잘 안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절골 수술을 하고 안 되면 관절 고정 수술을 해라 라는 게 또 평발의 치료의 2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도대체 절골 수술이 어느 때 안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관절 고정 수술을 하고 관절 고정 수술이라는 게 절골 수술이 안 될 때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절골 수술이 안 되는 때는 어느 때냐? 첫 번째는 강직성 평발일 때입니다. 강직성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틀어진 채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골술로는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해서 저희가 아무리 이 모양을 바꿔놔도 관절에서 틀어진 상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 변형 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관절을 없애고 그 다음에 모양을 교정한 다음에 붙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아주 심한 유연성 평발일 때도 절골 수술이 안 돼요. 절골 수술은 그 변형을 교정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평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절골 수술만으로는 충분한 교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유연성 평발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이렇게 심한 유연성 평발이면 절골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심한 유연성 평발이 되기 전에 관리 또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발 수술 중에서 절골 수술을 사용하기 어려운 때는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의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평발인 상태로 오래 쓰게 되면 관절이 틀어진 상태로 오래 쓰니까 연골이 빨리 닳으면서 관절염이 생기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평발만 교정을 해놔도 어차피 연골이 닳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파요. 그래서 절골 수술을 사용할 수 있어도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의 평발은 평발을 교정하면서 관절염의 치료를 이 2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관절 고정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내가 평발이 오면 관절염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심한 강직성 평발 환자인데요. 관절 안쪽에서 뼈와 뼈가 돋아나 있어서 서로 부딪히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절염이 생긴 평발입니다. 그러면 평발 수술에서 관절 고정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면 평발의 변형과 연관되어 있는 관절은 3가지입니다. 거고라 관절, 그리고 거주상 관절, 종입방 관절입니다. 이러한 관절들이 대부분 그 평발의 변형과 조금 각각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형을 보시면 거고라 관절은 이쪽에 있는 이 관절입니다. 종골과 거고를 연결시키는 관절이죠. 그래서 이 거고라 관절에서 변형이 심한 평발 환자는 후족부 외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러한 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상 관절과 종입방 관절은 발의 앞쪽과 뒤쪽을 이어주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발이 옆쪽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발이 이렇게 돌아서
발이 돌아서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의 평발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 저희가 이런 거주상 관절과 종입방 관절을 유압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후족부 외반도 심하고 발의 앞쪽의 변형도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 개의 관절을 다 굳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발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몇 개의 관절을 굳힐 거냐, 하나만 굳힐 거냐, 세 개 다 굳힐 거냐, 이거를 정해야 되고요. 하나의 관절을 굳힌 다음에는 절골 수술 또는 힘줄을 이전하는 수술을 통해서 남아있는 변형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평발 변형에서 그럼 평발 수술에서 관절 고정 수술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실제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면 평발 교정을 위해서 저희가 한 관절만 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개의 관절을 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절을 그럼 세 개 중에서 어느 관절을 많이 하냐? 거고라 관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친 관절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족부 외반,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의 평발을 교정을 할 때 거고라 관절 교정 수술을 시행합니다. 또 때로는 거주상 관절을 저희가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앞쪽에요. 이 거주상 관절은 언제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하냐면 주로 발에 있는 앞쪽 발이 외측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변형이 심할 때 거주상 관절을 저희가 고정을 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절, 가장 심한 변형이 있는 곳을 고정을 하고 나머지는 절골 또는 힘줄 이전을 통해서 나머지 변형을 교정을 하는 게 이 하나의 관절 고정 수술의 특징이고요. 거고라 관절만 붙인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은 심한 평발이 있었고요. 후족부 외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고라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로 후족부의 외반, 뒤꿈치가 밖으로 많이 빠진 것을 교정을 했고요. 내측 종아치, 이 아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소실은 장무지 굴곡건 이전 수술이라고 해서 내측조 안정화 수술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발의 아치가 무너진 것을 같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시면 발목 외측에 이렇게 절개선을 넣어서 거고라 관절 유압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고라 관절 유압 수술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거고라 관절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안쪽에 뼈를 이식을 한 다음에 거골과 종골을 연결하는 나사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서 장무지 굴곡건을 떼서 발등 쪽에 있는 뼈에 이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면 이제 나머지 변형도 같이 교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고라 관절만 굳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여기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나요? 그러면 거주상 관절도 아까 제가 발 앞쪽에 있는 변형이 심하면 제가 굳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주상 관절만 굳히는 경우보다는 거고라 관절만 굳히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유는 후족부 외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교정을 해야 이제 저희가 퍼즐 맞추듯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후족부라는 건 발의 뒤꿈치인데 이 발의 뒤꿈치는 아치의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치가 서질 않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잘 맞추는 게 중요해서 거고라 관절만 고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거주상 관절, 발의 앞쪽에 있는 이 관절을 고정하게 되면 이 거고라 관절, 거주상 관절 이런 관절들은 대부분 발을 내번시키고 외번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그 움직임이 80% 이상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거주상 관절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움직임을 보존하는 쪽에서도 거고라 관절이 유리해서 저희가 하나의 관절을 붙인다라고 하면 거고라 관절만 굳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평발에 어차피 변형 교정을 하고 관절 고정 수술을 하는데 굳힐 거면은 세 개를 다 굳히지 왜 굳이 하나만 굳히냐? 일단은 세 개를 굳히는 것과 한 개만 굳히는 게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세 개의 관절을 다 붙이게 되면 정말 하나도 안 움직이거든요. 내반, 외반이. 근데 한 개만 붙이면 그래도 약간의 움직임은 남습니다. 그럼 이 약간의 움직임이 향후에 그 굳힌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오는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막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개만 붙이려고 하죠. 그리고 평발과 연결된 세 개의 관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관절을 모두 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아예 내반과 외반이 안 되니까 앞바다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리를 해보면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거고라 관절만 붙이는 경우가 많다. 거주상 관절만 붙이는 것보다는요. 한 개의 관절을 붙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개의 관절을 붙이는 것보다는 한 개의 관절만 붙이는 게 약간의 움직임도 남고 추후에 환자분이 움직임이 남으니까 추후에 쓰기도 편한 거죠. 그리고 30년이나 40년 후에는 주변 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개만 붙입니다. 하지만 한 개만 붙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평발과 연결된 세 개의 관절을 모두 유압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정력이 정말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발의 내번과 외번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무릎 꿇고 앉기, 앞바다리 앉기가 모두 안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제가 이런 세 개의 관절을 모두 붙일 정도면 환자들은 발 자체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 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자세가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오케이 해주세요. 관절염이 동반된 평발, 강직성 평발에서는 또 이렇게 삼중관절 유압 수술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80세 환자였고요. 72세 여자, 죄송합니다. 72세 여자 환자였고요. 굉장히 강직성 평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 진물이 나고 발과 발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경골, 종아리뼈에 대해서 뒤꿈치뼈가 심하게 외반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발이 완전히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서 발바닥에는 아치가 무너져서 땅에 닿으니까 이 부위가 지금 땅에 닿는 거거든요, 뼈가. 그래서 그 닿는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바닥에 굳은 살미 빵꾸가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수술 계획을 잡기 위해서 환자분이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 찾아봤습니다. 먼저 강직성 평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이렇게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피부가 죽는 궤양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발이 있으면 평발의 아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후경골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경골권 염증은 수술장에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대처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고요. 실제로 수술장에서는 후경골권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중관절 유압 수술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부터 그래서 삼중관절 유압 수술을 했고요. 거주상 관절, 거고라 관절, 그 다음에 종입방 관절, 요 세 개의 관절을 저희가 이제 삼중관절 유압 수술을 했고요. 짧은 아킬레스 힘줄에 대해서는 비복근 근막 연장 수술을 했고, 발바닥에 저희가 이게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은, 뼈를 교정을 해서 거기가 더 닿지 않게 해주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경골건의 문제는 제가 확인을 했고 확인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한 달 반 6주 캐스트를 했고요. 3개월째부터 걷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째부터 벌써 나는 수술하기 전보다 낫다. 그리고 통증이 없고 잘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무너졌던 아치가 위에 쪽으로 번쩍 솟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아치가 전혀 없었는데
옆에 그리고 사선에서 봤을 때는 아치가 좀 생겨있는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아치가 좀 생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아치가 있고 이전에 발 모양이 좀 이상했던 것이 많이 교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발 바닥에 있었던 굳은 살과 티눈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칼댄 건 아닌데 그 사이에 그냥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관절 유합 수술은 한 관절을 하나, 세 개의 관절을 하나 저희가 척추 마취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에 나오는데요. 골 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반뼈를 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붙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척추 마취를 해서 골반까지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 이식을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5박 6일 정도 입원하시게 되고요. 한 달 반은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한 달 반 재활합니다.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고 수술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깔창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관절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발은 발의 아치가 낮은 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원칙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면 수술한다. 수술을 해야 될 때에도 절골 수술이 안 되면 관절 유합 수술을 한다. 관절 유합, 그러니까 절골 수술이 안 되는 때, 관절 유합 수술만 해야 되는 때는 저희가 관절 자체의 변형이 와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강직성 평발, 그리고 뼈의 불유합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유합 수술은 관절의 움직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절 유합 수술을 했을 때 뼈로 붙지 않는 합병증이 생기고 오랜 기간 썼을 때 굳힌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골 수술이 안 될 때 관절 유합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 절골 수술이 안 될 때 관절 유합 수술만 해야 될 때는 언제냐? 변형이 너무 심할 때, 강직성 평발일 때,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평발일 때에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진단하고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 유합 수술을 할 때에는 평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 3개의 관절을 다 하거나 아니면 1개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관절 유합 수술의 과정은 하나만 하나, 여러 개 하나 똑같이 골반에서 뼈를 떼야 되기 때문에 척추 마취하고 5박 6일을 입원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통기부스하고 한 달 반 재활해서 수술 후 3개월째에는 일상생활로 다들 돌아가시고요. 실제로 평발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이었다면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 저희가 내가 실제로 이게 아픈 게 평발 때문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Q&A 해보겠습니다. 잔돌이 님이 완전 평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90은 발 사이즈신 건가요?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학도서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이거 아이디가 의학도서관이시면은 뭐 의학의 의사신가요? 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아프고 3만 보 이상 오래 걸으면 다리가 붓고 아프고 의학적으로 왜 그런가? 근데 일단은 3만 보를 걸으면 다리가 붓고 아플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8,000보에서 15,000보 사이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운동까지 하시는 분들도. 근데 3만 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걷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 발이 퉁퉁 붓는다. 내가 걸으면 아파요. 근데 제가 검사해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얼마나 걸으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3만 보 걷는다.
그러면은 3만 보를 걸으면은 걸었을 때 발이 아픈 것이 과연 이게 병적인 것이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의학도서관님이 내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3만 보를 걸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부었는데 나는 지금은 붓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신발을 신고 쭉 지냈는데 신발이 한 1년째 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신발을 바꿔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간신경종 치료법은 제가 그러면 조만간 B.O.D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둥글게 님이 말씀하셨는데 평발 말고 다른 질문 되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적에 친구랑 운동하시다가 다친 뒤에 아킬레스건 염증이 생긴 거고, 그 당시에 약을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좀 아플 때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거 아킬레스 힘줄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쳐서 한번 염증이 생긴 거죠. 둥글게님. 근데 이게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약 먹으면 대부분 낫는데 낫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안 낫냐면 그걸 낫지 않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둥글게님의 대부분 큰 거는 두 가지인데 둥글게님의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거죠.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내가 걷거나 쓸 때 아킬레스 힘줄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걔가 잘 낫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발의 모양이 안 좋은 거예요. 평발이라든지 오목발이라든지 이런 발들은 걷거나 쓸 때 아킬레스 힘줄에 힘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 모양이 안 좋으면은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이 한번 생기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 아킬레스 힘줄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환자분의 아킬레스 힘줄염을 낫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현재 있는 염증을 줄이면서 아킬레스 힘줄염을 낫지 않게 하는 요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는 주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스트레칭하고 깔창하고 뭐 신발 바꾸고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다님이 평발의 경우 어떻게 해야 발이 좀 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평발의 경우는 발이 편하려면 일단은 깔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치를 받쳐주는 형태로 깔창을 맞추는 게 제일 좋고 그 맞춘 깔창을 신발 안에 넣어서 내가 쓸 때 항상 그 깔창 위에 발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도움이 될 운동은 저희가 발의 아치를 올려주는 강화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면요. 발바닥에 요 내측에 있는 근육에 힘을 빡 주면 아치가 딱 서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발의 아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을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저는 이제 영상을 준비를 안 해서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시면 발의 도움 엑서사이즈 또는 숏풋 엑서사이즈 발의 길이를 짧게 만든다는 거죠. 숏풋 엑서사이즈라는 거를 저희가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발이 평발이면 발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더 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발로 서서 발의 균형 잡는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깔창을 까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 두 가지.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운동, 그리고 발의 아치를 만드는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미아님은 진행성 평발에 많이 걸으면 발목과 통증, 허리에도 좀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발이 평발이면 발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무너진 발로 인해서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분들은 내가
허리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또는 뭐 무릎 고관절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 멀리 있지만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깔창을 깔면서 무릎과 고관절, 허리를 치료를 하면 이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발이 평발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무릎, 고관절 또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평발을 교정하는 깔창을 하면서 통증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산 약콩두부님이 약콩두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평발을 완치가 뭘까요? 완치, 평발 완치하고 평발을 완치하고 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운동할 수 있죠. 지금은 운동할 때 발이 불편하고 아파서 지금은 그러니까 평발이신다면 내가 걷거나 쓰거나 할 때 발바닥에 충격이 많이 가면 통증이 있어서 오래 못 하실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평발에 대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든 수술적인 치료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못하던 운동을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내가 안 아팠던 발처럼 할 수 있냐? 또는 아프기 전처럼 돌아갈 수 있냐? 또는 나는 격렬하게 뭐 축구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수술 후에 이런 게 다 되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활을 일단 열심히 하면서 좀 저희가 보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직접 발의 상태를 보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근데 양치기 소녀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양치기 소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라고 네,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경우는 선수의 노력으로 평발이더라도 운동선수로 성공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선수로 성공한 건지 궁금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제가 박지성 선수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이 평발에 대해서 치료를 하신 건지. 하지만 평발이라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에요. 안 아프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치료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아프면 치료를 해야죠. 근데 내가 평발이 있어서 평발이 원인이 돼서 아픈데 이 아픈 걸 참고 운동한다? 그러면 100%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도 운동을 참고 운동을 해서 이걸 이겨내야 돼.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평발로 인한 통증은. 그래서 평발로 인한 통증이 있다면 일단 운동을 쉬시고 병원에 빨리 가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장치님이 이제 질문하신 건데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라고 이제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평발 수술을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많이 걷는 일이라면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기부스를 얼마 하고, 내가 상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재활은 얼마나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미아 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른쪽 발목에 유리창이 찔리신 다음에 봉합수술을 했는데 그 후로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지질 않으신대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유리가 찔리면서 깊숙이 찔리면서 힘줄을 끄는 건데 힘줄은 봉합을 안 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평발에서 아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줄이 끊었다라고 하면 그게 끊긴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끊겨진 발이 조금 더 평발이라든지 무죄반증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더 진행할 가능성은 더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미아님이 만약에 후 경골건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후 경골건도 같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거고라 관절 유압 수술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다른 힘줄을 이용을 해서 이 끊겨져 있는 아치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평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오셔가지고 발을 만져보고 발의 유연성을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미아님은 한번 내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료를 받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진료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질문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4번의 제가 평발에 대해서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평발에 대해서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4번 처음에 저희가 평발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평발의 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절골 수술인 내측주 안정화 수술, 그리고 절골 수술인 외측주 연장 수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절 고정 수술. 이렇게 평발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평발을 실제로 제가 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 비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서 되는 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미아님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좀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발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평발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평발에 대해서 내가 평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평발로 인해서 비수술적인 치료까지는 했는데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지를 몰라서 또는 수술적인 치료는 겁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스펙트럼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치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계속 하시다가 쌓여서 오는 발의 변형이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비욘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평발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서 단 몇 분이더라도 평발이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발이 진행해서 오면 절골 수술로 할 거를 관절 유압 수술을 해야 되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거를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저희가 평발에 대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키우지 않고 많은 분들이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